집 팔았어. 5억에 한 달 안에 집 빼. 어머님,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터가 있잖아. 7년간 여행을 12번 데려갔으면 거기가 집이지. 잠깐만요. 민수 좀 바꿔드릴게요. 아들 바꿔줄 거 없어. 네가 주도했잖아. 터가 엄마는 하와이 데려가면서 나는 명절마다 혼자 라면 끓였어. 어머님 제발. 비행기 뜨자마자 계약했어. 너희가 즐길 때 난 부동산 갔어. 지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와이 호텔 창밖으로 야자수가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친정엄마가 뭐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팔렸대. 민수는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5억, 한 달, 짐빼, 박정숙.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처남이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68세 어머니가 7년간 혼자 명절을 보내며 라면을 끓여 드시다가 아들 내외가 하와이로 떠나자마자 아들 집을 5억에 팔아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년 전 박정숙은 48세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15살 아들 민수를 꼭 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안 깨어나요? 민수야,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정숙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 일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남긴 건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20평 작은 집이었지만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대출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악착같이 갚아놨던 겁니다. 민수야,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해. 아빠가 남긴 유일한 거야. 정숙은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넣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새겹 입고 보일러를 껐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요. 28살 민수가 첫 월급 봉투를 통째로 건넸던 날, 정숙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20년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민수가 결혼했어요. 신부 이지영은 예뻤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결혼식 날 정숙은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민수 잘 보살피겠습니다. 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수 부탁해요. 엄마가 못해준 거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신혼집은 정숙이 살던 아파트였어요. 20평은 좁았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안방은 신혼부부에게 내줬어요. 엄마,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서 엄마 방 넓게 드릴게요. 됐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고 며느리도 착했어요. 손주만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명절이면 세 식구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지영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숙은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시켜서 먹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결혼 2년 차 지영의 친정 방문이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려무나. 아니에요. 친정에서 먹을게요.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도 보고 싶을 거라고 이해했어요. 결혼 3년 차 명절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올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도 될까요? 친정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 그러렴. 장모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정숙은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상을 차리고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 명절엔 같이 보내자.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내년도 그 다음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결혼 5년 차 첫 해외여행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가요. 친정 식구들이랑요. 그래, 좋겠구나. 어머님도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SNS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지영, 민수, 장모, 장인, 처남 가족까지 5명이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민수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6년 차 여행은 더 잦아졌어요. 일본, 태국, 다낭, 오키나와. 지영의 SNS는 여행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마다 처가 식구들이 함께였어요. 민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여행 가고 싶네. 어느 날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근데 이번엔 장모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 알았어. 다음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처가, 여행이면 처가, 주말이면 처가. 7년 동안 12번의 해외여행, 모두 처가 식구들과였어요. 정숙은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출국이에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정숙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성경책을 펼쳤어요. 책 사이에 얇은 통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어온 통장이었어요. 민수야, 네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 정숙은 통장을 다시 성경책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요즘 밤마다 뭔가를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물으면 그냥 일기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불빛이 지나갔어요. 저 비행기 타고 우리 민수 또 가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지영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며느리의 표정 속에서 정숙은 뭔가를 느꼈어요. 경계, 계산?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공책을 덮고 불을 껐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영은 33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어른들 앞에서 말도 공손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한 며느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모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결혼 3년 차부터 지영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으면 방문을 닫고 남편과 속삭였어요. 정숙이 TV 보는 소리에 혀를 찼습니다. 여보, 우리 독립할 때 된 거 아니야? 좀 답답해. 민수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조금만 참자.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친구들은 다 독립했는데 우리만. 지영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영의 친정 어머니가 있었어요. 김영희 58살. 지영의 친정 어머니.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어요. 딸 지영이 결혼할 때 혼수도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사돈을 못마땅해 했어요. 아니, 신혼집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엄마 괜찮아. 어머님 착하셔. 착한 게 문제가 아니야. 신혼부부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영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딸을 부추겼습니다. 지영아, 너희 빨리 독립해야 돼. 엄마가 전세자금 도와줄게. 엄마, 민수가 아직은. 민수가 뭐? 40 다 돼서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네가 좀 세게 나가야 돼. 명절 때마다 영희는 사위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지영이랑 여행 좀 자주 다녀. 젊을 때 놀아야지. 네, 장모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자주 와. 어머님만 계속 모시면 지영이가 섭섭해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35살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어요.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혼자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장모의 말도 일리 있었어요. 맞아.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사는 건 좀 불편하지. 지영이가 눈치 보이겠지. 민수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되 아내 쪽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명절은 처가에서 보냈습니다. 여행도 처가 식구들과 갔어요. 주말이면 처가에 들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엔 엄마도 꼭 모시고 갈게요. 민수는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사실 민수도 몰랐어요.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 처남 가족까지. 처가 사람들은 민수를 환영했어요. 좋은 사위라고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좋네. 떠들썩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 엄마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아들이 처가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어.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정숙은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아들의 행복이 자신의 외로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뭔가 달라졌어요. 새벽 2시 정숙은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나야. 응, 자고 있어. 아니, 시어머니 얘긴데.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이 집 명의가 시어머니래. 민수 명의인 줄 알았는데. 응, 등기부 확인해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러면 이 집이 민수한테 상속되잖아. 근데 요즘 유언장 쓰는 노인들 많다며?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병원 기록 같은 거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숙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음 날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7년 전부터 꾸준히 넣어온 적금 통장. 매달 50만 원씩 7년이면 4,200만 원이었어요. 정숙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너 주려고 모은 거야. 집에 돌아온 정숙은 오래된 성경책을 펼쳤어요. 책 사이 깊숙한 곳에 통장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찾지 못할 곳이었어요. 나중에 민수가 진짜 필요할 때 주자. 정숙은 성경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최근 일주일 전 거액이 하나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하와이 가요.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그래, 잘 다녀와. 엄마, 나중에 꼭 모시고 갈게요. 진짜로. 민수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넌 언제 어른이 될 거니? 엄마. 민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냐, 그냥 하는 소리야.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날 밤부터 정숙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밤 11시 민수 부부가 잠들면 정숙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최근에 산 거였습니다. 지영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들을 녹음했어요. 안방 벽이 얇아서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근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더라. 괜찮아. 집이 중요한 거지. 명의만 확인해도. 응. 나중에 유산 문제 복잡해지면 변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숙은 녹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노트에 날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지영, 친정 어머니와 통화. 유산 관련 대화. 공책에는 이미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3개월 전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그래, 나갈게. 근데 엄마, 요즘 밤에 뭐 하세요? 불 켜진 거 봤는데. 아, 그냥 일기 쓰는 거야. 일기요? 엄마가 일기를? 응. 나이 들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 적어두면 나중에 보기 좋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취미네요. 그럼 아침 먹어요. 민수가 나간 뒤 정숙은 공책을 펼쳤어요.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 증거 노트였어요. 페이지 하단에 정숙은 작게 적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하지만 시간이 없구나. 엄마가 먼저 움직일게.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거기요? 요즘 5억 정도 하시겠네요. 급하게 팔면 얼마나 걸려요? 급매면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성경책을 꺼내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노을빛 속에서 정숙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 하와이 가요.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정숙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어요. 수세미를 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가니? 네. 엄마, 장인어른 생신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너희 올해만 벌써 몇 번째야?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2월 제주도, 5월 일본, 8월 다낭, 그리고 이번 하와이까지 4번째요. 근데 엄마, 왜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엄마, 화났어요? 아니야. 잘 다녀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7년간 12번. 이번이면 13번째구나. 다음날 아침 지영이 거실에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 여행 가는 동안 반찬 좀 만들어 놨어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래. 정숙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지영은 신경 쓰지 않고 화장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와이에서 뭐 사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 에이, 그래도 뭐 하나는 사다 드려야죠. 지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정숙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는 걸요. 괜찮다고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보며 친정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환했어요.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간다는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번에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합니다. 매매 진행하시겠다고요? 네.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금매시면 일주일이면 계약 가능합니다. 손님들 연락 많이 와요. 좋은 위치라.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 진행해 주세요. 금요일이요? 그럼 목요일에 매물 올리고 금요일 오전에 계약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민수 부부가 하와이 가는 날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 뜨는 순간 매물로 올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계약. 정숙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며칠 전부터 짐을 쌌어요. 캐리어 2개가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새벽 6시에 출발해요. 어머님은 주무세요. 조용히 나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지영의 친정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영은 안방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샜어요. 엄마, 내일 드디어 하와이야. 응, 시어머니? 그냥 집에 계시지 뭐. 정숙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거였어요. 10일 동안 푹 쉬어야지. 엄마, 이번에 오빠네도 같이 가잖아. 재밌겠다. 처남 가족까지.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시어머니는 뭐 혼자서도 잘 지내.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게 편하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응, 나중에 모시고 가야지 뭐. 근데 엄마, 솔직히 시어머니랑 여행 가면 불편하잖아. 느리기도 하고. 정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중에
7년 동안 나중에만 말하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느리다고?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1시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돌아오면 진짜 독립하자. 나 더 못 참겠어.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이번 여행 다녀와서 엄마한테 얘기할게. 진짜? 드디어? 응. 우리 결혼한 지 7년 됐잖아.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맞아. 내 친구들은 다 독립했는데 우리만 시어머니랑.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지영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 좋아. 독립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내 집에서는 안 돼. 새벽 5시 30분 정숙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와 지영이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실까봐 조용히 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원래 일찍 일어나.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와이에 간다는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10일 후에 올게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영이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반찬 꼭 챙겨 드세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민수와 지영이 택시에 타고 있었습니다. 곧 차가 출발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오늘 매물 올려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9시에 올릴게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약 진행해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 우리 민수가 타고 있겠지. 오전 9시 부동산 앱에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금매수지구 20평 아파트 5억, 즉시 입주 가능. 사진이 여러 장 올라갔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모두요. 30분 만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벌써 5팀이나 연락 왔어요. 내일 계약 확정입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아들을 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넌 평생 깨닫지 못할 거야. 그날 오후 하와이에 도착한 민수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날씨 좋아요.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오전 10시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금요일 오전 10시 정각 정숙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30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신혼부부인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금매로 내놓으셔서. 괜찮아요. 저도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어요. 자,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이고요. 잔금은 한 달 후입니다. 정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서명을 마쳤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개인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전 10시 30분 정숙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았습니다. 하와이 호텔에서 아침 식사 중인 모양이었어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집 팔았어. 네. 5억에. 한 달 안에 짐 빼.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이 뭔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등기부명의 박정숙이야. 내 집이야. 7년간 공짜로 재워줬어. 어머님,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처가 있잖아. 7년간 여행을 12번이나 데려갔으면 거기가 집이지. 어머님, 농담이시죠? 민수 좀 바꿔드릴게요. 지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너랑 얘기하는 거야. 네. 처가 엄마는 하와이 데려가면서 나는 명절마다 혼자 라면 끓였어. 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발. 비행기 뜨자마자 계약했어. 너희가 즐길 때 난 부동산 갔어. 이제 너도 알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한 거였습니다. 하와이 호텔. 지영은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 전화였어? 여보, 우리 집이 팔렸대.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집이 팔렸다니?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매물이 떠올랐어요. 어제 올라온 집, 오늘 계약 완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진짜 팔렸어. 민수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장모 김영희가 다가왔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집이 팔렸다니? 장모님, 어머니가 집을 팔았대요. 5억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집 명의가 민수 너 아니었어? 민수는 급히 등기부등본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하고 주소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명의가 떴습니다. 소유자 박정숙.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엄마, 명의였어? 그럼 너희가 7년 동안 산 집이 시어머니 집이었다는 거야? 장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민수 명의인 줄 알았는데.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집을 팔아요? 내 집이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너 20년 전 기억나니? 네, 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20년 동안 엄마는 너 하나 믿고 살았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7년 동안 12번 여행 갔지. 엄마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마다 처가 갔지. 엄마는 혼자 차례 지냈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한 달 안에 짐 빼. 새 주인 들어와. 엄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처가 집 가. 장모님이랑 그렇게 잘 지내잖아.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있던 처가 식구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이거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몰랐습니다. 지영이 울먹였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 한 달 안에 집 구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장모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인데.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처남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님, 근데 진짜 7년 동안 시어머니 여행 한 번도 안 모시고 갔어요? 그게 우리는 매번 같이 갔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항상 혼자 계셨던 거네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처가 식구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장모가 딸을 위로했어요. 아냐,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거야. 집을 팔다니. 하지만 장인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글쎄, 나 같아도 섭섭했을 것 같은데. 여보, 아니, 7년 동안 우리만 챙긴 건 사실이잖아. 시어머니 입장에선 서운하셨겠지.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방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민수야. 지영이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방. 민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몰랐어요. 7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웃으며 여행 다녔던 기억들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엄마는 혼자 집에 계셨어요. 명절마다 처가에 가면서 다음엔 엄마 모시고 갈게요라고 말했던 기억.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그날 오후 한국. 정숙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고요했어요. 20년을 산 집. 이제 한 달 후면 떠나야 합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침이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닦았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얼마 없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었어.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와이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지영도 뒤척였습니다. 여보, 진짜 어떡해? 한 달 후면 쫓겨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갈 데가 없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들어가자. 여행은 무슨. 집이 날아갔는데. 알았어. 내일 아침 비행기 알아볼게. 민수는 핸드폰으로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다음날 오전편이 있었습니다. 예약을 완료했어요. 왕복 항공권이었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민수 부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장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3일 더 있다 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장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일로 분위기가 완전히 식었어요. 처남이 짐을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시어머니한테 잘 사과하세요. 진짜 형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알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빌어서 계약 취소하게 할 수 있을까? 글쎄, 한 달이면 너무 급해. 전세 구하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금 3천 있잖아. 3천으로 어디 구해? 요즘 전세가 얼마인데. 민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14시간 후 인천공항. 민수 부부는 피곤한 얼굴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에 있을까? 계시겠지. 뭐라고 말할 거야? 일단 사과부터 해야지.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요금을 내고 캐리어를 끌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민수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왔니? 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7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정숙은 TV를 껐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영도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미 계약했어. 취소 못해. 엄마, 한 달 후면 새 주인 들어와. 너희는 나가야 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결정이야.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왔어요. 콜록, 콜록.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가갔지만 정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병원 가보셨어요? 나중에 갈게. 너희 짐이나 정리해. 정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영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짐이나 싸야겠다. 한 달 안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 민수는 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기침이 심하네. 감기치곤 너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그래. 정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 꼭 가보세요. 알았어. 걱정 마.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정숙이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더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네. 너나 먹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동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큰 병원이었어요. 엄마, 이거, 그거, 그냥 검진받은 거야. 정숙이 황급히 약을 가져갔습니다. 민수는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민수야, 하와이 다녀왔다며? 좋았어? 응. 얼굴이 왜 그래? 여행 다녀왔는데 더 피곤해 보이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어요. 점심시간. 민수는 친구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서울대병원에서 약 받으면 보통 뭐가 안 좋은 거야? 왜? 누가 아파? 우리 엄마가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셨거든. 서울대병원이면 큰 병이거나 정밀 검사 받았을 수도 있지. 무슨 과? 민수는 아까 본 약봉지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과가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못 봤어. 물어보지 그래. 물어봤는데 그냥 검진이래.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가. 하지만 민수는 찝찝했습니다. 저녁. 민수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또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엄마.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정숙은 휴지로 입을 닦았어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엄마, 이거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갈 거야. 예약돼 있어. 어느 병원이요? 동네 병원. 정숙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민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지영이 코를 골았지만 민수는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주무시나?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공책 같았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숙이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어 약을 꺼냈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약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5-6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왜 약이 저렇게 많아? 정숙은 약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민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엄마가 아픈 거야? 다음 날 오후 민수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약봉지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진통제, 소화제, 이건 뭐지? 약 이름이 생소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암 환자 복용 약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암? 다른 약들도 검색했어요. 대부분 암 환자가 먹는 약이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암이야?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집을 급하게 판 이유, 수척해진 얼굴, 심한 기침, 식욕 부진, 밤마다 불 켜진 방. 엄마, 아프신 거였구나.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약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친구 만나고. 정숙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어. 엄마, 응? 제가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없어. 걱정 마. 하지만 민수야, 엄마 괜찮아. 너나 네 일 잘해.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 방문만 바라봤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회사를 또 조퇴했습니다. 어머니가 약봉지에 적힌 병원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대병원, 암약들, 수척해진 얼굴, 직접 확인해야겠어.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로비에 도착했어요. 원무과로 갔습니다. 저 환자 정보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박정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시네요. 종양내과 환자분이시고요.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내과요? 네. 담당 교수님은 김현우 교수님이시고 다음 진료는 내주 화요일로 예약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종양내과, 암을 다루는 과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암이구나. 민수는 어머니 친구 윤희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직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예전에 저장해둔 윤희 이모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저 민수예요. 아, 민수야. 무슨 일이니? 이모, 우리 엄마 아프신 거 알고 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알고 있어.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 엄마가 얼마나 아프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수야, 제발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윤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엄마.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 진단받았어.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기요? 여명 1년이래. 항암 치료 권유받았는데 네 엄마가 거부했어. 왜요? 왜 치료를 안 받으세요? 너 때문이야, 민수야. 저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가 그러더라.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희 집안일도 못하고 민수가 걱정할 거라고. 차라리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다고. 민수는 울었습니다. 길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가 집 판 이유. 그것도 너 때문이야. 네, 내 엄마가 죽고 나면 집이 너한테 상속되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지영이가 그 집을 노리고 있었어.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3개월 전부터 눈치챘어. 지영이가 친정 어머니랑 전화하는 거 다 들었대. 시어머니 죽으면 집 받아서 팔 거라고. 변호사도 알아봤다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먼저 집을 판 거야. 지영이한테 빼앗기기 전에 네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모, 민수야, 내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너 걱정만 했어. 네가 철없이 살면.
지영이네 친정한테 다 빼앗길까봐.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집 팔고 쫓아낸 거야.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집 계약하는 날 나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울었어. 민수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민수 지키는 길이다라고.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민수야, 내 엄마한테 잘해드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지영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1달 후면 나가야 돼. 우리도 집 알아봐야지. 민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지영은 민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근데 엄마, 시어머니 죽으면 집 상속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아, 이미 팔렸으니까 상관없나? 그럼 팔아서 받은 돈은 어디 있을까?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5억이면 적지 않은데. 시어머니 통장 한번 확인해 봐야 하나? 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여보, 언제 왔어? 방금.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아니. 그냥 엄마 통장 확인한다고 했지? 5억이 어디 있냐고? 지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깐 오해야. 나는 그냥 3개월 전부터 그랬어? 엄마 재산 노린 거? 뭐? 무슨 소리야?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희 이모에게 받은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이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시어머니 죽으면 집은 우리 거잖아. 그때 바로 팔면 되지. 그래, 알아. 변호사 알아볼게.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여보, 오해야. 그건 오해? 뭐가 오해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말기암이야.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여명 1년.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엄마가 집 판 이유 알아? 네가 엄마 죽으면 집 빼앗을까봐. 나한테라도 남겨주려고 집 판 거야. 민수는 소리쳤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였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어? 너 친정 엄마랑 같이 계획했잖아. 그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고 남의 엄마 재산 노려?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꺼내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짐 싸.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엄마.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정숙을 부축했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말기암이시잖아요. 정숙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어른 되는 걸 보고 싶었어. 엄마 7년 동안 네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아니? 처가만 챙기고 엄마는 뒷전이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죽고 나면 넌 혼자야. 그런데 지영이가 너한테 남은 것마저 다 빼앗아 갈 거잖아.
엄마, 죄송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집 한 거야.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처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뭐예요? 집 한 돈 5억. 그리고 7년 동안 모은 적금 4,200만 원. 다 합쳐서 5억 4천. 민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예금주가 박정숙이었습니다. 잔액이 5억 4,200만 원. 엄마, 이게 엄마가 내 명의로 못 만들어줘서 미안해. 금융실명제 때문에. 하지만 엄마 유언장에 다 적어뒀어. 이건 내 거야. 엄마, 엄마. 민수는 울었습니다. 통장을 꼭 쥐고 울었어요. 네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이제 어른 됐니? 네. 엄마,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정숙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7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어요. 지영은 구석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알아.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진짜야. 하지만 엄마는 외로우셨잖아요. 외로웠지. 명절마다 혼자 차례 지낼 때, 너희가 여행 간 사진 볼 때 정말 외로웠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참았어. 네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아들이 웃는 게 엄마한테는 위로였어. 엄마, 근데 6개월 전에 암 진단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내가 죽고 나면 넌 어떻게 살까? 지영이네 친정한테 다 빼앗기는 거 아닐까?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며느리 행동을 유심히 봤어. 3개월 전부터 이상했거든. 전화할 때 내 눈치를 보더라.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응. 지영이가 친정 어머니랑 내 재산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변호사 알아본다고, 유산 받으면 바로 팔거라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결심했어. 내가 먼저 움직이자. 민수를 지키자. 그래서 집을 파신 거죠? 그래, 네가 상처받을 거 알았어. 하지만 이게 너를 깨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민수 어른 됐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숙이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 민수야. 아들아, 네가 아침을? 네, 엄마. 앉으세요.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통장 7년 전부터 모으신 거예요? 응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느꼈어. 지영이가 나를 불편해한다는 거. 언젠가는 독립할 거라는 것도. 엄마,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넣었어.
식당 일 더하고 청소 일도 더해서 민수야, 너 혼자 살 때를 대비해서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년이면 4,200만 원이네요. 응. 그리고 집 한 돈 5억. 다 합쳐서 5억 4천. 이 돈 다 제 거예요? 그래. 엄마가 죽으면 유언장에 다 써놨어. 너한테 가는 거야.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모으신 걸 어떻게 몰랐을까요? 네가 몰라야 했어. 알면 말렸을 테니까. 정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민수야, 엄마가 밤마다 뭔가 적는 거 봤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라고 하셨잖아요. 일기는 아니었어.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공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거 봐. 민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2025년 6월 3일 지영, 친정 어머니와 통화. 시어머니 죽으면 집 받아서 팔 거예요. 2025년 7월 15일 지영, 변호사 상담 알아본다는 대화 목격. 2025년 8월 22일 지영, 내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다고 친정 엄마에게 보고.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치 기록이었어요.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지영이가 수상하다고 느꼈을 때부터. 녹음도 하셨어요? 응. 윤희한테 부탁해서 작은 녹음기 하나 샀어. 밤에 벽이 얇아서 안방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중요한 건 녹음했지. 민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민수야, 엄마는 네가 눈으로 직접 보길 바랐어. 지영이의 진짜 모습을. 이제 봤어요. 확실히 봤어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수는 며칠 전 어머니가 한 말을 떠올렸어요. 엄마, 그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기억하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가족이 뭔지, 효도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짐을 쌌습니다. 민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지영은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 우리 엄마 재산 노린 건 용서 못해. 나도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결국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와 아들 옆에 섰어요.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모실게요.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민수야, 항암 치료 받으세요. 1년이라도 더 사셔야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이제 치료 안 받을 거야. 왜요? 치료 받으시면. 민수야, 엄마 나이가 68이야. 말기암은 항암에도 힘들어. 차라리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행복해. 우리 민수가 어른 됐잖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엄마랑 많은 얘기하자. 20년 동안 못한 얘기들.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죽고 나면 너 재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해야지.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숙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저녁 무렵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어머, 민수가 요리도 하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요? 중학생 때, 그때 가르쳐 준 게 아직도 기억나? 당연하죠.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야기, 민수가 어렸을 때 이야기, 엄마가 힘들었던 순간들.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너 보면 힘이 났어.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네요.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정숙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소원이 뭔지 아니? 뭔데요? 너 결혼식 올리는 거 보는 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그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겠네요. 그래. 서둘러.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에 이불을 깔아드렸어요. 엄마, 편히 주무세요. 고맙다, 아들. 민수가 나가려는데 정숙이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사랑한다. 아들아.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방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걱정 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어요. 걷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휴직했어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숙은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응. 민수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정숙은 조금 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 이제 갈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정숙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 어른 되는 거 봤어. 이제 할 일 다 했어. 엄마. 민수야, 엄마 방 책상 서랍 봐. 거기 편지 있어. 편지요? 엄마 죽고 나서 읽어. 약속해. 네, 엄마.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11시 박정숙은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친척들과 어머니 친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윤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힘내. 고마워요, 이모. 네 엄마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빈소 한쪽에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조문을 하려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은 조문도 제대로 못하고 나갔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 3개월 네가 옆에 있어줘서. 민수야, 엄마가 준비한 게 몇 가지 더 있어. 첫째, 책장 뒤쪽을 봐. 갈색 봉투가 있을 거야. 둘째, 통장은 이미 줬지? 그 돈으로 새 출발해. 셋째, 윤희 이모한테 맡겨둔 게 있어. 이모가 줄 거야. 민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내 아이한테는 할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해줘.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편지를 접고 책장으로 갔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니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지영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4개월 전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와 지영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6월 15일.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7월 22일.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바람을 피웠어? 봉투 안에 문서가 더 있었어요. 프린트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어? 남자 응, 2시에. 우리 카페로 올래? 지영 좋아. 근데 남편이 의심하면 어떡해? 남자 걱정 마. 조심하면 돼. 지영 시어머니 죽으면 집 받아서 팔 거야.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남자 진짜? 얼마나 받는데? 지영 5억은 될 것 같아. 남자와 대박. 그럼 우리 사업 시작할 수 있겠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2개월 전에 사설탐정 고용했어. 지영이가 수상해서. 이 사진들이 증거야. 저 남자 이름은 강태수. 지영이 대학 동창이래. 1년 전부터 만났대. 민수야, 이혼할 때 이 증거 써.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 지켜줄게.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것까지 준비하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윤희 이모를 만났습니다. 이모, 엄마가 뭘 맡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응, 이거. 윤희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결혼 반지였습니다. 내 엄마가 그러더라. 민수가 재혼할 때 좋은 사람한테 이거 줘라고. 엄마가요? 응. 그리고 이것도. 윤희가 두꺼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민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야. 내 엄마가 마지막 3개월 동안 병원비 안 쓰고 모은 거래. 민수, 너 새 출발할 때 쓰라고. 민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아끼시고. 네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 걱정만 했어. 민수야, 네 엄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민수는 반지와 돈을 꼭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지영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증거들이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혼외 정사 증거가 명확하니까 최소 5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네요. 주말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아버지 산소 옆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민수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민수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7년 동안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는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것들 다 받았어요. 편지, 사진, 반지, 돈까지.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 걱정하신 거 알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이제 어른답게 살게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정숙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할머니 이름으로.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제 자주 올 거예요.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니 2개의 산소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민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함께 계세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셨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산을 내려갔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난 1년이 떠올랐어요. 이혼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지영은 불륜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산소 관리비로 따로 넣어뒀어요. 엄마가 남긴 증거 덕분이에요. 회사는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민수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민수는 웃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처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모 김영희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민수는 매주 주말마다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산소 앞에 앉아 근황을 얘기했어요. 회사 일, 새 아파트, 일상 이야기들.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만들어 봤는데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이요.
제가 너무 처가 쪽에만 치우쳐 살았더라고요. 민수는 웃었어요.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고마워요, 엄마.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아,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네요. 여자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혹시 이 근처 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 아파트예요. 저도요. 몇 동이세요? 103동이요. 어머, 저도요. 몇 호세요? 502호. 저는 602호예요. 바로 위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여자 이름은 한서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 문제가 있었어요. 힘드셨겠네요. 이제는 괜찮아요. 새 출발했으니까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하기 힘들었어요. 저도 1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시구나.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끔 서연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카페에서, 동네 마트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때론 커피를 같이 마셨어요. 서연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와 달리 과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 말이 민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맞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12월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산소에 또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산소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눈 오네요. 엄마 눈 좋아하셨잖아요. 민수는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렸어요. 엄마, 요즘 좋은 사람 알게 됐어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줄게요. 약속해요. 민수는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산소 위에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손으로 눈을 털어냈어요. 엄마, 아빠, 따뜻하게 주무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어요. 계란, 우유, 야채, 고기.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야지.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연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서연 씨, 장 보세요? 네. 민수 씨도요? 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민수 씨, 눈 정말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저녁 뭐 하세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혼자요? 네.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먹을래요? 제가 반찬 몇 개 만들었거든요. 민수는 놀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제 집으로 올라오세요. 602호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민수는 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와, 정성스럽네요. 별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더 드세요. 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어요. 창밖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민수 씨,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서연 씨는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누군가 불러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민수가 설거지를, 서연이 정리를 했습니다. 민수 씨, 커피 드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겨울이 왔네요. 그러게요. 민수 씨는 겨울 좋아하세요? 네. 엄마가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님 이야기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연은 민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추억이 돼요. 그렇겠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밤 10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섰어요. 위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집이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장례식 날 찍은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저 어른이 됐어요. 늦었지만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때로는 진실이 늦게 와도 결국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첫눈처럼 차갑고 아팠던 세월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눈처럼 녹지 않고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어머니가 비행기 뜨자마자 집을 팔고 며느리 불륜 증거까지 사설 탐정 고용해서 모았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3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가사소송이 해마다 15%씩 늘고 있고 자녀 배우자의 재산 다툼으로 부모가 생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층 대상 재산 침해 신고 건수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반드시 내가 직접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눈빛과 행동을 잘 살펴야 진심을 알 수 있어요. 넷째,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속 아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숙 씨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 힘드셔도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정숙 어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